수천억 원 예산을 들여 전국 학교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와이파이 사용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보안 우려가 있다. 수업 때라도 쓰게 해달라. 학교와 학생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문이과 동아리가 받는 활동 지원금의 차이가 있어 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최대 47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영화 미치바이 상영회를 가졌던 필름스쿨이 지난주 웹드라마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까지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죠. 저희 기자 중에 17세 생일을 맞은 기자가 있어서 발급 절차와 준비물, 방법에 대해 직접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설명해드립니다.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교실을 둘러보면 천장에 붙어있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격 기간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수업 시에 교사와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각 교실에 부착된 건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지해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소식 JMBS 문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실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검색해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유기가 검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학교 무선 인터넷 구축 사업을 통해 서울과 대전 등 11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보급한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이 본격화되며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접속 불안정 등 불편을 호소하자 사업 완료 시기를 1년 앞당긴 겁니다.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등교 수업 시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무선망 기술까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등교 수업이 이루어져도 학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용 와이파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비번을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수업 때도 와이파이 대신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보안 문제와 속도 저하 우려를 들어 학생들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쓸 경우에 이제 속도가 저하되는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보안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학교에 이제 와이파이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외부인이 쉽게 망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절감을 위해 수업 때만큼이라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공유기가 설치되긴 했지만 와이파이 사용을 두고는 여전히 학교와 학생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JMBS 뉴스 문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학습하는 수업 과정인 동아리. 각 동아리에는 학교 예산 안에서 지급되는 일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과별로 동아리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학 동아리는 200만 원, 미디어 동아리는 30만 원. 같은 학생 자치 동아리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MTN 신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자치 동아리, 문이과 차별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화두에 올랐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동아리마다 각 30만 원. 그런데 이과 동아리나 학교가 앞서 추진하는 동아리에만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물리 과목을 다루는 동아리는 1년 활동비로 200여만 원, 농업을 주제로 한 동아리는 500여만 원을 보유한 반면 마케팅이나 영화, 미디어를 다루는 동아리는 학교 지원금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과 및 번교과 동아리 학생들 사이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아리까지 이과에 지원금을 더 주는 걸 보면 문과는 좀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과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학교에서 특정 동아리에만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사업을 통해 받는 지원금이었습니다. 과학 동아리가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서 4개 동아리가 교육청 사업에서 노벨 과학 동아리라는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계획서 통과돼서 저희가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외부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교사들이 주도하여 동아리 지원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지금 공문을 내가 보내. 그럼 과학 동아리에서 이렇게 지원하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과학 동아리한테 안내를 했고 걔네가 하겠다고 다 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유성구청까지 신청을 했어. 걔네 사업을 또 딴 거야, 걔네 나름대로. 이렇다 보니 동아리 지원금을 받기는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충남대랑 연합해서 교육청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편 과학계열 동아리 지원 사업 안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문과나 범교과 동아리 지원 사업 안내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과학계열이 아닌 동아리가 외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과학계열 동아리에 비해 적은 활동비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동아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학습하는 과정,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교사가 잡아오는 지원금에 학생 자치라는 명목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MTN 뉴스 신보선입니다. 영화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직접 연출을 하고 촬영 편집해 상영하는 필름스쿨. 지난 2월 2기 졸업식과 3기 입학식을 가졌죠. 새롭게 모인 필름스쿨 3기 학생들이 첫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그 현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영화 윗집의 상영회와 함께 졸업식과 입학식을 가진 필름스쿨. 영화를 제작한 2기 학생들은 떠나고 뒤를 잇는 3기 학생들이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늦은 밤 환하게 불을 밝힌 카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어렵지는 않을까 하던 우려를 깨고 필름스쿨 3기 학생들이 첫 웹드라마 촬영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직접 배우와 장소를 섭외하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13의 1의 3 레디 액션. 감독의 액션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촬영장. 모두가 한마음이 돼 촬영에 집중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작품 봄에서 가을까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자매가 우연한 계기로 몸이 바뀌면서 언니의 썸남을 동생이 대신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빠 왜 연락이 안 돼요? 오빠야, 내가 됐고 엄마가 들어올 때 콩나물 좀 사오래. 연출을 맡은 학생은 시나리오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동시에 필름스쿨 구성원 사이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전반적인 그런 상황 진행이라던가 슬레이트나 스크립트 등등 되게 상황을 계속 유연성 있게 흘러가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본 속 캐릭터들은 배우들의 연기로 되살아납니다. 누나의 장난으로 인해 호감을 가진 여학생에게 오명을 쓰고 절교를 선언당하는 극중인물 준표. 이 배역도 고등학생이 맡아 연기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누나한테 전화가 오고 카페에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분위기는 진짜 너무 좋고 화기애애하고 제가 실수도 처음이어서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장차 미래의 영화인이 될 주인공들. 오늘도 학생들은 꿈과 한 발짝 가까워집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필름스쿨 학생들은 한 작품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BS 맹신영입니다. 신분증이 학생증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바뀌는 날, 바로 민증 발급 날입니다. 만 17세가 되면 처음으로 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증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이라면 궁금해할 민증 발급의 처음부터 끝까지 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모든 국민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자가 만 17세가 되는 생일에 즈음해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자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첫 관문은 증명사진 촬영.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까
주민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된 증명사진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은 탓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거부당한 겁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학생증이 아니더라도 여권이나 청소년증,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생년월일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날 학생증을 챙겨서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는 회전 지문과 평면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불려가지고 찍어서 검찰서로 보낼 거예요. 저희 잡혀가는 건가요? 나중에 범죄.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 날인까지 15분 남짓이 소요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받으려면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요청하면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에 기재된 발급 기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심이 박민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입니다. 이 중 지역사회 감염은 411명입니다.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말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고3 학생들을 비롯한 수능 수험생의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는 7월이 될 전망입니다.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된 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 응시 명단을 토대로 접종자 명단을 파악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뉴스라이브와 함께 5월도 끝이 납니다. 여러 가지 평가와 시험으로 바쁜 한 달이 될 6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 행복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또 한 달 버텨봅시다. 지금까지 맹신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